안녕하세요. 슬로우 주식입니다. 10월 4일 테마 동향 및 특징주 마감 시황입니다. 출처는 인포스탁이고요. 시장 종합을 보시기 전에요. 아침에 매매일지 올려드렸는데 제가 이거 손절을 했다고 매매일지에 말씀드렸는데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오후장에는 말아 올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말아 올렸네요. 예, 이렇게 참 세력 형님들이 역시 안 데리고 가주십니다. 예, 그냥 약간 속으로 혼자 그냥 안 하는 게 나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들어서 그냥 푸념상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장 종합을 보시면요. 현재 시간은 3시 3분인데요. 코스피 종합은 마이너스 2.41%, 코스닥 종합은 마이너스 4%를 마이너스 4%까지 갔네요. 아까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3점 그래도 후반대였는데 마이너스 4%를 깨고 내려갔네요.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시면요. 뭐 개인이 거의 순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금융투자 이쪽에서도 거의 순매도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뭐 코스닥 종목에서는 매도가 조금은 줄은 것 같습니다. 미니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0.5%를 달려가고 있고요. 유가는 89달러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360원인데요. 이게 원달러 환율이 오를수록 우리나라 환율은 약세로 갑니다. 이게 강세라고는 하지만 1달러당 1,500원, 막 1,400원 이렇게 된다면은 달러가 더 강세지 우리나라 거는 약세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코스피 종합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아침에도 잠깐 매매일지에 말씀드렸듯이 이쪽 저점 테스트는 이미 했고 나머지 저점이 이 정도나 될 건데 보시면은 지지 라인이 한 이 정도 원래 이 정도였는데 깨고 내려왔습니다. 뭐 지금 마지막 지지 라인까지 버티고 있긴 한데 대부분 여기 이 라인인데 아직 25분 정도 남았는데 이걸 말아 올릴 가능성은 좀 없다고 보여지네요. 뭐 내일 봐가지고 이게 다시 이렇게 양봉이 뜨면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지지를 받지 못하고 내려오면 다음 저점 테스트는 이 자리가 될 듯 합니다. 이미 이 자리가 저점 테스트라고 하긴 좀 뭐하고요. 이렇게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저점 테스트가 될 수 있는 자리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고 또 더 하락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점을 일단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락 각도가 정말 셉니다. 이게 센 만큼 한 번 더 빠지고 뭐 더 빠지고 거기서 다시 반등을 준다 보면 거기서 이렇게 다시 올라가서 내려가고 지지를 받고 횡보 박스를 그린다면 그때 정도 다시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45일짜리 미국 예산 합의안을 있으니까 또 11월 달 중순 정도 되면은 또 그 이슈가 발동되면 어떻게 될지 그때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너무 큰 시장이고 방향성을 어떻게 타진하기가 힘든 시장이니까요. 가급적 좀 투자금을 줄이는 형태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코스닥 종합 차트 같은 경우도 이미 뭐 이런 추세가 되는데 정말로 여기까지 내려올지 아니면은 뭐 대칭 이론에 따르면 이 정도인데 여기까지 내려올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방 각도가 코스피도 그러고 코스닥도 그러고 정말 셉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기술주도 있지만 뉴스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프로젝트 파이낸션 그 관련 만약에 그 건설회사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그런 게 나중에 정말 부도 이슈로 다가온다면 우리나라 증시가 아마 더 크게 한번 흔들릴 것 같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인포스탁 섹터 그룹별 구성 종목입니다. 보시면 뭐 로지시스 한네트 하는데 뭐 CBDC 관련 그런 뭐 토큰 관련 형식으로 뭘 한다고 이따 같이 보실 건데요. 그런 이슈 때문에 로지시스하고 한네트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뭐 KCT 같은 경우도 뭐 21%대고요.
여기 뭐 키오스크 화폐, 디지털 화폐 관련인데 뭐 키오스크보다는 디지털 화폐, CBDC 관련주로 엮여서 올라간 거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고요. 4세대 이동통신 또 5G로 엮일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기가텔레콤이나요? 기산텔레콤도 원래 이쪽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점 참고하시고요. 생명보험 거의 올라가는 게 별로 없습니다. 뭐 세종텔레콤, 기업인수 목적,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도 뭐 초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이게 좀 더 올라가는데 과연 건들 수 있는 자리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뭐 나머지 같은 경우도 뭐 별거 없습니다. 한삭 같은 경우는 오늘 상장했죠. 그 상장한 이슈 때문에 나머지 1등주 빼고 나머지 2, 3, 4 이게 쭉 따라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일 대비 등락률 상인데요. 한싹, 대유-AP, 로지시스, 대유-에이텍. 대유-AP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부도 얘기가 아까 뉴스가 어떻게 살짝 있는 것 같은데 뭐 보험을 서준 쪽의 회사가 뭐 부도 났다 이런 식이었는지 확실한 건 아닙니다. 이게 급등주가 정리되면은 다시 유튜브 게시판이나 블로그에 또 올려드릴 테니까요. 거기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환기 종목 같은 경우는 정말 하시지 마시고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관련주죠. 일단은 뭐 제가 어제 그제인가요? 그 유튜브 영상에 올려드렸을 때 일단 예산안이 45일짜리 합의는 했지만 거기에 바이든 대통령의 투자 관점, 뭐 미국 쪽에 인터넷을 빠르게 하겠다, 5G를 뭐 투자하겠다 해서 5G 쪽이랑 뭐 자율주행 관련주 봐야 된다 했는데 일단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어떻게 올라가고 있네요. 일단 그래도 증시가 안 좋으면 모든 게 꽝입니다. 테마 동향 및 특징주를 보시면요. 화폐, 금융 자동화기기, 디지털 화폐 등 해서 한국은행 금융위 금감원, CBDC 활용성 테스트 계획 관련 공동 기자 설명회 개최 소식 등의 상승, 하나는 은행 예금을 토큰화해서 CBDC로 지급 결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 구축 방안 확장성 등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인데 미국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연구는 하고 있지만 아직 안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토큰화로 한다고 하면은 이게 과연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또 위험성도 없지 않아 있죠. 옛날 뉴스에서도 농협 같은 경우에서 뭐 예금 인출을 안 했는데 예금 인출이 되었다 해서 어떤 분이 경찰에 신고하고 근데 거기서 뭐 소송에서 졌는데요. 뭐 그분이 사실이라면 억울한 일이겠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토큰화 한다고 하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해킹을 당했죠. 뭐 정말 안전하다고 했는데 그것도 해킹을 당했기 때문에 과연 CBDC가 적절한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주식의 테마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일단 오늘 상한가를 갔지만 위에 매물대가 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는 관심 종목에 등록하시고 지켜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화폐 관련주가 올라가면은요, 뒤따라갈 수 있는 게 이제 보안 관련주입니다. 보안 관련주도 차근차근 한 번씩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2차 전지 등 테슬라 3분기 차량 판매량 감소 소식 등의 하락. 이 같은 소식 속 에코프로 VM. 이건 너무 많이 올라서 내려간다고 저는 항상 말합니다. 테슬라 영향도 있겠지만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만큼 내려가야죠. 내려가서 쉬어가야죠.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반도체 관련주, IT 대표주, 인터넷 대표주 등 미 국채금리 급등에 따른 미 기술주 약세 등의 하락. 미국 증시가 뭐 예산안도 45일짜리 금리를 오랫동안 고금리를 유지하겠다 아니면 금리를 7%까지도 올릴 수 있다는 발언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발언 속에 뭐 당연히 금리가 높을수록 이런 대기업조차 어느 정도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회사 같은 경우도 정말 더 힘든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급이 많아봤자 수요가 없으면은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물건이건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만약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경우도
뭐 건설사를 이게 더 부채 한도를 올려주고 투자를 해서 건설을 늘리겠다는 건데, 수요가 우리 서민분들은 금리가 지금 뭐 한 6%대, 예, 그러죠. 은행 이자가 6%대에 최소가 6%입니다. 그 정도 대니까 최대 하면은 그 신용대출이었나요? 그런 거는 거의 20%대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뭐 햇살론 이런 거 보시면 20%대도 있는 것 같은데 정말 힘든 시기니까요. 이런 것도 좀 조심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증권 패드 긴축 장기화 우려 속 미 국채금리 급등 영향 등의 하락. 그러죠. 뭐 일단은 뭐 투자 증권, 키움 증권, 증권 테마 내려간다고 하는데요. 내려가면은 어느 순간 또 지수가 바닥에 오고 다시 경기 사이클이 상승 국면에 맞이한다면은 증권사도 또 뉴스가 나올 겁니다. 동학개미 어쩌고 저쩌고 하고 우리 개미군단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또 증권 뉴스가 나오면 증권 그때는 또 올라갈 거고요. 만약에 증권에 투자하고 싶다면은 항상 좀 그나마 예금 이자나 예수금 이자나 뭐 배당 같은 거 잘 주는 그런 좀 높게 주는 그런 증권 회사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태양광 에너지, 풍력 에너지, 수소차, 연료전지, 부품 충전소 등 재생에너지 관련 실적 부진 우려 등의 하락. 이 같은 소식에 CS윈드, 하나솔루션, 두산퓨얼셀 등 비롯해 H현대 에너지 솔루션, OCI 등 태양광 에너지, 풍력 에너지, 수소차 테마가 하락이라고 하는데요. 충전소 관련은 아직도 솔직히 인프라가 저는 아직도 멀었다고 봅니다. 다만 인프라가 구축되기 시작한다면은 그때는 테마를 타고 움직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수소차 관련 충전소는 절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도 필요하지만 저는 전기차보다 일단 수소차가 조금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전기차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뭐 테슬라도 그렇고 현대차였나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화재의 위험성도 있고요. 일단은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류업, 주정, 에탄올 등 맥주 가격 인상 소식 등의 일부 관련주 상승. 예. 이거는 뭐 단기성 테마일 것 같습니다. 꾸준히 오를지도 모르겠지만요. 제주 맥주가 좀 옛날에 좀 많이 올랐죠. 알코올 관련해서. 이런 이슈가 오늘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기초 강의 기반으로 만든 그 유튜브 구독자님들에게 공부용으로 같이 조건 검색 만들어 본 거 오늘 실시간으로 한번 돌려보고 있는데요. 일단 뜨는 게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수산 INT, 신성통상. 여기서 오늘은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를 지수가 안 좋을 때는 좀 상급, 그러니까 100 순위를 100위로 하셨다면 200위까지 늘리셔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수가 안 좋으면요. 거래량도 별로 없고 또 올라가는 게 적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고요. 일단 한번 세 종목, 아까 네 종목 떴었는데 세 종목 정도 보시면요. 일단 신성통상, 잠시만요. 예. 신성통상을 보시면요. 일단 구름대 선행스팬 같은 경우는 일단 뚫었네요. 뚫고 지지받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은 이게 만약에 매집봉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이거 거래량이 100만 주 정도만 쌓인다면은 종가 베팅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성통상 같은 경우도 이게 지수가 하락할 때 올라가는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보시면은 여기서 터져주고 여기서 터져줬는데 여기 위에서는 거래량이 이거보다 작게 터져줬어요. 어느 정도 경기 침체가 온다면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깝게 파람전선 위로는 좀 안 올라갔네요. 일단은 이 위로는 조금 더 안 올라갔네요. 이 정도까지만 올라가줘도 이건 종가 베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 종목이 더 떴네요. 현대퓨처넷. 현대퓨처넷도 241선 위에 있고요. 일단 5일선이 241선 위에 있고 종가가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니까요. 5일선이 241, 120선 돌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역배열 상태에 있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은 수산 INT 이 같은 경우는 오늘 나쁘진 않네요. 다만 거래량이 마음에 안 듭니다. 거래량이 적어도 100만 주 정도는 터져줘야 좋은데요. 일단은 신호도 많이 뜨고 뭐 조건은 좋습니다. 일단 조건은 좋은데 거래량이 좀 안 좋다는 게 마음에 정말 걸립니다. 지수만 좋다면은 그래도 한 번은 들어가 볼 만합니다. 아니면은 이걸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이렇게라도 혹시 지지를 받고 가는지 보신다면은 나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 일단은 뭐 괜찮네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도 일단 선행스팬과 일단 파란 점선을 뚫었네요. 파란 점선을 뚫고 올라가는데 계속 매물대 테스트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단기적으로 세력형님들이 털고 나오는지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큰 박스 구간으로 일단 이 작은 박스와 위 상위 박스권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엔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패턴을 보신다면 위로 오르고 빼고 위로 오르고 빼고 위로 오르고 빼고 근데 위로 올리고 빼는 각도가 점점 작아지죠. 크기가 작아진 겁니다. 이 각을 갖다 여기다 대칭해 보시면은 여기까지 내려가 있는데 안 내려갔죠. 안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는데 문제는 이 각도인데 이것도 이렇게 각도가 낮아졌습니다. 큰 추세는 이건데 일단 단기적으로 짧은 추세는 또 이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현대퓨처의 신성통상, 그 다음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수산 INT, 검색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기본적이지만 기본적이지 않게 뼈대를 단단하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뭐 그렇게 뭐 허술하게 만든 검색기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공부용으로 차트용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좀 도움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만들어 드리고 제 기초 강의 가격 조정, 기간 조정에서 선행스팬 뚫어주고 241선 돌파하려고 노력하고 파란 점선 뚫어주는 자리, 이런 자리죠. 이런 자리를 위해서 만든 검색기니까요. 이 점 꼭 참고하시고 공부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시간 3시 21분이고요. 다시 마지막으로 시장 종합을 한번 읽어드리면요. 코스피 종합이 마이너스 2.45%, 코스닥 종합은 마이너스 3.895까지 일단은 끌어올렸는데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다시 마이너스 4%를 깨는지 그건 한번 더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10월 4일 테마 동향 및 특징주 마감 시황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상한가 및 급등주 같은 경우는 또 정리되는 대로 유튜브 게시판 블로그에 또 올려드릴 테니까요. 확인하시고 이게 테마가 올랐구나, 그 테마가 어떤 테마인가도 한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10월 4일 테마 동향 및 특징주 마감 시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